안녕하십니까. 한국남서명의 김선태 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한테 주어지던 세감면을 폐지하면서 그 법 적용을 기존 임대사업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헌법상 실내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 최근에 여당 의원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감면을 폐지하면서 그 부분을 기존 사업자한테 또 적용하는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기사가 크게 기사되면서 그 기사 안에 보면은 이제 부진정 우리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택임대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감면 축소를 이제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의식해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부진적 소급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정 소급입법하고 부진정 소급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급입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 소급입법이 있고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습니다. 자, 진정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완성된 법률관계의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거고,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개정되는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진정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자, 이것을 소득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세금을 신고합니다. 5월 31일 날. 그래서 이 소득세는 12월 31일이 납세 의무 성립 시점입니다.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됐을 때 언제 시행되는 법을 적용하는지는 납세 의무 성립 시점입니다. 즉 12월 말 소득세는 12월 말일 날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월 1일 날 우리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1월 1일 날 세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서 장년소득,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장년소득에 대해서 세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세율이 인상됐다 그러면 인상된 세율을 장년소득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이것이 진정소급입법입니다. 이게 위헌이죠. 예. 자, 그런데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이 중간에 6월 30일 날 세법을 개정하면서 예를 들면은 7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면서 아직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이 안 지났죠. 안 지났기 때문에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이죠. 성립 시점. 즉 납세 의무 성립 시점 전에 세법을 개정해서 개정세법을 적용하면은 위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납세 의무가 성립됐는데 그 성립된 이후에 세법을 개정해서 이미 지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위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부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동일합니다. 즉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7월 달이지 않습니까? 7월 달에 7월 말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즉 올해 분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정소급 입법입니다. 즉 위헌이라는 거죠. 이미 6월 1일로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이 지났잖아요. 지났기 때문에 올해 분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취득세 올해 8월 달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이 잔금 지급일이죠. 취득세는 예를 들면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이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만일에 부동산을 잔금을 쳤다 그러면 7월 달에 세법을 개정해서 8월 1일부터 우리가 요 부동산 취득일에 대해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납세 의무 성립이 이미 지난 사안에 대해서 진정소급 입법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감면 혜택에 관한 논란에서 소급 입법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쟁점이 있다는 거죠. 즉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이 무엇인지 헌법재판소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94헌 바 12결정입니다. 12결정이죠. 1988년 3월 달에 정자를 했습니다. 정자를 해서 36개월간 89년 90년 91년 2월 까지 36개월간 정자세액 공제를 20%를 해주기로 그 당시 세법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자를 많이 기업들이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라는 유도 정책을 쓰면서 20%라는 높은 정자세액 공제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90년도 6월 30일 날 세법을 개정하면서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9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돼서 사실상 이 20%에서 12%로 세공제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관청에서는 12%로 우리가 정자세액 공제를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즉 왜 36개월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정자를 했는데 중간에 세법을 개정해서 박탈하는 것은 신뢰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문제를 부증정 우리가 소급 입법 문제로 보지 않고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하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이 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는 정의의 실현과 아울러 법정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를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행위 시에 법률을 신뢰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 구분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상도하고 지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수범자가 실정법을 믿고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의 본질 내지 법치주의 목표가 심각히 훼손되고 결과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로서의 국가 역시 그 자신이 유효하게 정립한 법규범에 원칙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배경에는 법이 형식적 합리성을 지니고 예견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민이, 특히 사업자가 실정법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업 추진, 운용을 실행해 나가는 현실에서 주어진 법이 어느 때고 불리하게 개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경제발전에 법이 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세관면이 취소됐을 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정부에 의해서 유도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즉 언제까지 세관면을 약속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약속해야 되고, 세 번째로 신뢰보호이익과 공익을 비교해서 이 신뢰보호이익이 커야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위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우리가 세관면 축소에 이 세 가지 요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번 유도 행위를 했죠. 우리 그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면은 2018년 1월 15일에 카드 누수가 있는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은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자산세가 감면됩니다. 한 채당 467만 원이 세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8년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유도 행위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세감면 8년간 등록 임대사업자가 되면은 당신에게 종부세 감면 합산 배제해 주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만 충족하면은 위헌이 되겠죠. 우리가 정자세공제 사례에서는 이제 이 신뢰보호이익적 우리가 재산권 침해 자체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개인이 입은 5천만 원의 신뢰하고 공익하고 비교해서 이 신뢰가 크다고 해서 위헌 결정된 겁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납세자마다는 우리가 훼손된 재산권 침해의 금액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사실상은 가장 큰 것은 이제 신뢰죠. 신뢰.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 어떻게 보면은 법에 관한 신뢰. 만일 이것이 위헌 판결을 나지 않으면은 사실 40만 명, 50만 명에 해당되는 그 임대사업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겠죠. 그리고 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가 우리가 이룩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백력, 재력, 신뢰 중에서 신뢰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가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설파를 했죠. 지금 같이 그래서 단순한 경제적인 우리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고
법에 관한 신뢰, 정부에 관한 이 신뢰라는 가치가 이 공익,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기 억제, 집값 안정보다 이제 더 크다고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부가 정책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주택 사업자에 대한 우리 세감면 어떤 파격적인 이 혜택은 법이 시행된 지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죠. 2년 반도 안 돼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규제적 정책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의 규제 정책으로 정책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폈을 때 기존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급해서 발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법을 만들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일반 다수의 국민이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